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온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의 정호근 팀장 모시고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지원 요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밖에도 올해 새로 시작되는 신규 사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원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의 정호근 팀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전반적인 실업급여 내용 좀 챙겨보고요. 또 올해 새로 신설된 사업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예술인뿐만이 아니라 이 특수 형태 근로자들도 고용보험 가입이 이제 되곤 있지만 아직도 일부 특수 형태 근로자는 미가입 상태로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 달에도 한번 소개를 좀 올렸습니다만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정부는 2000년 12월 10 예술인 고용보험을 이제 시작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이제 특수 형태 근로자 작년 7월 1일자 시행이 됐죠. 네.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대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수 형태 근로자 고용보험은 시행 5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53만 명,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 고용 안정망에 이제 가입이 돼서 혜택을 받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도 작년 7월 1일부터 적용받고 있는 특수 고용 종사자들이 보험 설계사라든가 학습지, 이 방문 강사, 택배기사,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이렇게 다양하게 12개의 직종이 좀 있습니다. 가입 현황을 보게 되면 보험 설계사가 특수 고령 노동자의 전체의 57%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보험 설계사가. 그다음으로 이제 방문 판매원, 택배기사, 학습지 방문기사 순으로 특수 근로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1월부터요. 벌써 한 일주일 됐죠. 네. 올해 1월 1일부터는 킥 서비스 기사라든가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임금 실태 조사라든가 당사자들의 의견 등을 통해서 특수 형태 근로자 종사 중 아직까지 가입이 안 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골프장 캐디라든가 간병인, 가사 도우미 등 이런 분들은 올해 7월 1일부터 추가로 저희 가입시킬 예정이라는 부분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용보험 분야가 이제 올해 더 이제 확대된다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 근로 종사자가 수급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네.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특수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요건은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퇴사하기 전에 24개월 중에 12개월 이상이 이제 가입이 돼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취업이 안 되게 되면은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겠고요. 네. 또한 그 전에는 이제 특수 고령자들이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없었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가입이 대상이 되겠지요. 그래서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만약에 출산이 이루어진다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출산 후 급여가 지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 고용보험 가입자 이제 특수 근무 특수 형태 근로자들도 다 이제 가입이 돼 있는데 요즘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업급여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재정 상태는 어떤지 굉장히 좀 궁금해요. 지금 이제 한참 어떻게 보면은 저희 센터로서는 이제 성수기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이런 근로를 근무하시던 분이 동절기로 인해서 이제 공사가 중단이 되거든요. 네. 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요. 각도 지자체에서 공공근로 하신 분들이라든가 또 계절적으로 겨울에 이제 일이 없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이 그런 직종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이 이제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오고 계시는데 거의 1년 중에 네. 12월, 1월, 2월이 거의 40% 정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여 수혜자가 예,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네. 그만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모여들 그런 이제 시기라고 보시면 근데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매년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저희가 이제 실업급여 그 이제 기준 요건을 좀 더 강화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가입 조건은 거의 비슷합니다. 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개월 중에 네. 6개월 이상 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은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되면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전에는 뭐 최하 3개월에서 8개월까지 받았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이 최하가 4개월부터 9개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수혜가 굉장히 금액은 늘어나고 금액도 요건은 늘어나고, 똑같습니다. 그러다 기간도 보니까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네. 다만 향후에 이제 올해부터는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에 이제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이렇게 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10% 20% 삭감하는 것이 올해부터가 이제 시행될 것으로 이제 저거 확인이 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소급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올해부터. 너무 반복적으로 받는 것은 이제 5년 이내에 3번 이상, 4번 이상, 5번 이상 이렇게 계속 받는 경우에는 10% 20%씩 이렇게 삭감한다. 이런 부분도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작년까지는 제한이 없었죠.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다시 한번 좀 주요 내용을 소개해 주시면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가입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술인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적용 대상이요. 네.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이라든가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문화예술 용역 관련을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면 되는데 월 평균 50만 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네. 월 평균 50만 원 이상의 내가 어느 문화예술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고 일을 하게 된다라면은 고용보험 적용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고용 관계가 없으면 50만 원 이상 소득이 없으면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상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갑과 을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그 문화예술 단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무슨 뭐 연극협회라든가 이런 그 단체와 일단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다만 65세 이후에 가입되는 사람은 일반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0만 원 이상이니까 월 50만 원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월 50만 원이 안 될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적용 제외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예술인들의 다수 사업에 동시에 여러 군데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런 경우들은 모두가 다 포함해서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A 용역업체에서 30만 원 받고 B 용역업체에서 40만 원 받았다. 그럼 합산은 60만 원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해당이 말씀을 된다.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요. 보험료는 뭐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각 0.7%씩 이제 균등 부담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으시려고 한다면은 기준 기간 즉 내가 퇴사일로부터 역으로 24개월 동안에 즉 2년이죠. 네. 2년 동안에 피보험 단위 기간 즉 유급으로 일하고 그다음에 일하고 돈 급여 받은 날짜가 9개월 이상이면 된다. 그래서 총 2년 동안에 9개월 이상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충족하게 되면은 최하 4개월부터 9개월까지 받을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출산 전후 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 가입하고 나서 예술인이 만약에 출산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출산 전후 급여 받을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18개월 중에 6개월 근무하면 가입 대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24개월 중에 9개월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반 그 근로자분들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죠. 예, 일반 근로자들하고 예술인 고용보험의 예술인에 대한 실업급여는 좀 조건이 좀 다르합니다. 일반 근로자들이 우리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려면 18개월 동안에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예술인은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기간이 9개월 이상 충족돼야 되겠다.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50만 원 이상이었지 않습니까? 수입이. 예, 그렇죠. 그 문화예술인인 경우 이제 수입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때 그럼 본인이 받는 금액만 받습니까? 아니면 최저금액
최저 그 임금해서 뭐 190만 원 이상을 좀 받을 수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던 것처럼 우리가 이직 전 일평균 금액의 60%를 우리가 이제 그 기본으로 이제 최하한 선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피보험 내가 그만두기 직전 1년 동안의 일평균 보수의 60%를 이제 피보험 다리 기간 최하로 주고요. 그다음에 상한선은 6만 6천 원. 그러니까 19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균 보수의 60%로 이제 이게 하한선으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고용 예술인들도 빨리 가입하시면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술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정부에서 또 4대 보험 일부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야에서 얼마만큼 지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예술인 쪽에 특수 형태 근로자 있던 사업장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금액도 이렇게 높지가 않고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4대 보험의 그 가입에 그 이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보험료 부담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일단 보조를 해준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 저임금 근로자라든가 또 예술인 특수 형태 근로자 종사자의 4대 보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그렇습니다. 두루두루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 220만 원의 근로자 또는 예술인 특수고용 노동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근로자 예술인 특고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건데 만약에 처음 가입하는 사람들 신규 가입 근로자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정부가 보조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4대 보험 때문에 부담이 돼서 가입이 안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보조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신규 가입자가 아닌 기존의 재직자인 경우에는 예술인 특고의 고용보험료 부분의 80%를 정부가 보조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가입자인 경우 신청일 직전 1년 이내 보험 가입 이력이 없으면 80%.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까지 80%를 해주고 기존의 재직자는 예술인 특구의 고용보험료의 부담 부분의 80%만 고용보험료만. 그러면은 예술인 당사자에게 지급을 합니까? 기업주 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사자 사업주한테 부담. 사업주한테. 사업주한테 부담 80% 지원을 한다면 근로자에게도 지원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실업급여 상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요건이라든가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또 실업급여 받는 절차나 주의사항 뭐 여러 가지 좋습니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 카드 이거 어떻게 좀 활용하는지 이용 궁금증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문자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의 정호근 팀장 모시고 실업급여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신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올해 좀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해부터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부터 좀 알아볼까요?
예, 그동안 이제 저희 재작년부터 저희가 이 시행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2020년 공공기관 그 300개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다음에 작년에 1월 달에 30인 이상 사업장이 이제 시행이 됐고요. 네. 올해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도 확대해서 저희가 시행한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동안 이제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가 이제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기 때문에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족 돌봄 등으로 인해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근로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는 1인 이상 사업장 모든 사업장에 이 사업을 적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 사유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 돌봄이라든가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이 이제 해당이 되겠고요. 근로자는 이러한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겠고요. 사업주는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주 40시간 만에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할 경우에 근로시간은 주 15시간이나 30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 40시간에서 뭐 본인의 건강이나 가족 돌봄으로 인해서 주 15시간 또는 주 25시간, 30시간까지 이렇게 단축해서 신청을 이제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은요, 정부가 또 지원해주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무조건 뭐 불이 가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사업주는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고 추가로 2년 이내에서 한 번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만 사업주가 대체 인력이 채용이 이제 불가능할 경우에는 외적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외에는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나이 제한 같은 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는 소식 먼저 전해보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신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기존에 이 청년들에게 지원됐던 청년 특별 장려금, 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장려금 등을 통합해서 올해부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으로 이름을 이제 바꿔서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좀 달라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청년들이 좀 더 취업을 빨리 해서 좀 도약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명칭을 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으로 이름을 변경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데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뭐 성장 유망 업종, 지식 서비스 업종이라든가 문화 콘텐츠업, 청년 창업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의 전략 산업 같은 경우는 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이 됩니다. 우선 이제 지원 대상 청년은요.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로서 취업이 아니 된 자이고 그다음에 취업의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자를 이 사업주가 채용하게 되면은 정부가 사업주한테 이제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은 사업주가 청년을 고용할 때 피보험 자격 상실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청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떤 사업장에서 이제 실직이 됐어요. 네. 그런데 6개월 동안 취업이 안 된 부분, 취업 애로 계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친구들을 만약에 사업주가 채용을 하시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매월 80만 원씩 이제 1년 동안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거 그럼 기업주에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기업주한테 지원을 통해서 청년도로 고용해 달라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되기는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특례 부분으로서 실업 기간이 그럼 6개월 이상만 되면 돼야 되느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6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고등학교만 졸업을 했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장기 실업 6개월이 되지 않아도 가입이 대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고용센터에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있어요. 뭐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 이런 부분들은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거든요. 이런 부분을 채용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장기 실업자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로 대상이 안 돼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이라든가 최종학교 졸업 후 이제 대학을 졸업했다 이게요. 네. 이럴 경우에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용보험의 상실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시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사업주가 청년을 고용하는데 대상이 되게 될 경우에는 한 달에 80만 원씩 이제 1년 동안 지원이 되는 부분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사업주는 그래서 청년을 채용하고자 할 때 이 조약 장려금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우리 센터에 물어보시면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주면은요, 이 청년 도약 장려금을 운영할 위탁 기관을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그럼 위탁 기관에서 이 모든 사업들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거 최근에 저희가 이제 다음 주면은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관에서 심사를 한다. 그렇습니다. 그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이제 확인해서 네. 사업주한테 저희가 그 위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 대상자가 되게 되면은 채용이 되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에 80만 원씩 1년 동안 총 960만 원의 사업주한테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좀 더 조기에 취업하고 앞으로 좀 도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취업 못하는 청년들을 좀 많이 고용해라. 그렇습니다. 라는 한마디로. 의미로 예.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는 제도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사업주에게 지원했는데요. 올해가 지원금 마지막 해라고 들었습니다. 진짜 마지막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일자리 안정 지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서 또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8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요. 시간당 7,530원이었었습니다. 이 금액은 17년도 최저임금 대비 16.4%나 그 당시 올랐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저희가 최저임금이 한 7.4% 올렸는데 16% 이렇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사업주의 부담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만들어진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일자리 안정 자금 마지막 해로 2022년 일자리 안정 지원금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올해 5월달 근로자분까지 6월달까지 지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또 최저임금이 좀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좀 안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9,160원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및 경기 회복세를 고려해서 네. 지원 금액은 전 사업장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근로자 월 평균 보수 만약에 230만 원 이하의 근로자를 만약에 우리가 채용하고 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근로자 1인당 원래 3만 원씩 지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만 저희에게 지원이 됩니다만은 외외적으로 공동주택이라 이런데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저희가 지원하고요. 네. 또한 55세 이상이라 고령자라든가 사회직 기업, 자활기업 종사자는 300인 미만까지 저희가 지원이 된다. 또 장애인 활동 지원 기간도 100인 미만까지 저희가 지원이 되는데 한번 사례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 식품회사인데요. 근로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은 4월부터 50대 부부가 직원 2명을 이제 함께 일을 시작했는데요. 식당 및 영세 공장에 납품하는 사업의 특성상 최저임금이 굉장히 부담이 느끼는 그런 사업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가 상승되는 등 매출 부진으로 집계됐고요.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최저임금으로. 네. 그랬다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뉴스를 봉해서 이 지원금을 신청해서
고용을 해고하지 않고 계속 직원을 고용을 안주시킨 그런 사례가 된 그런 케이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주에게 올해 6월까지 그렇습니다. 지원한다는 소식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라디오 위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의 정호근 팀장 모시고 실업급여 상담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